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이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드라이브스루 많이들 이용하시죠. 이 코로나19를 선별하는 드라이브스루 진료소가 등장했는데요. 이는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또 환자 간 교차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드라이브스루 진료소는 어디에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청주 지역에는 4개의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보훈군도 최근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CJB 모닝와이드 뉴스 먼저 전해드립니다.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 동네 주민이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산골 외딴 마을인데 확진자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처음 감염되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수수께끼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괴산군 장현면 오가리는 해발 330m 솔치제를 비롯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도 2차로 하나밖에 없는 조용한 산골 오지마을입니다. 그런데 지난 4일 80대 여성 김모 씨가 처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일주일 사이 환자 수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오가리 내 2개 마을 200여 명 주민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동선 파악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첫 감염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대구에 사는 오가리 추가 확진자 아들이 마을을 다녀갔다는 목격담이 나와 한때 술렁했지만 정작 이 아들은 음성 판정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최초 확진자인 김 씨가 가장 먼저 감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가리 경로당에서 어울렸던 9명 가운데 6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김 씨가 가장 먼저 의심 증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근 마을과 청주에 사는 김 씨 아들과 딸 부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김 씨가 언제 누구로부터 옮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충북 방역당국은 김 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음압병상에 격리된 데다 고령인 김 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아 동선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본인 진술에 의한 역학조사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위치, 이동 동선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괴산군은 감염 경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지난달 1일 이후 오가리를 오간 차량 12,000여 대에 대한 차적 조회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고 있는 코로나19가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가게 문을 닫거나 영업시간을 줄이면서 청년들의 해고와 무급휴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평소 같으면 가득 차야 할 음식점만이 텅 비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하다 못해 을씨년스럽고 저녁 장사는 아예 포기했습니다. 코로나 공포가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다녀간 동네를 중심으로 자영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테이블 꽉 차거든요. 항상 저녁 때는. 그랬는데 한 3-4팀 정도 받으면 저녁시간 끝나요.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달 13일부터 충북 신용보증재단에 정책자금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2,850곳에 금액은 849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보다 신청 건수가 2.2배나 늘면서 실제 지원 기간도 한 달이 훨씬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하는 얘기가 최하 30%에서 50%까지 많은 데는 뭐 70-80%까지도 감소했다. 외출 자제와 회식 취소,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여파는 애꿎은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게를 내놓거나 임시 휴업을 하는가 하면 영업 시간을 줄이면서 청년들이 해고와 무급 휴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분담을 어떻게? 이것 때문에? 네, 그 친구가 일하는데 이것 때문에 몇가지 휴학한다고 싫어하지. 출지에 일자리를 잃게 된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자리 자체가 줄어들면서 다른 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휴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용자의 자체 판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청년 일자리가 코로나의 습격을 받고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지원은 제도적 한계 속에 기대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코로나로 2주 미뤄졌던 도내 대학들의 개강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2주 이상을 원격 수업 등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면서 학교마다 비상입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온라인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데다 한꺼번에 학생들이 접속할 경우 온라인 강의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지도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50대 교수는 요즘 걱정이 산더미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2주간의 강의를 모두 온라인 강의로 제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온라인 강의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도, 이런 영상이라든지 또 이제 기계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사실 더 힘들어요. 실제로 전국 대부분 대학의 지난해 온라인 강의 비중은 0.92%,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강 이후 한 주에 1,000개에서 2,000개가 넘는 강의를 2주치나 제작해야 하다 보니 경험도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더욱이 대학 현장의 온라인 강의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학생들이 접속했을 때 서버가 다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30과목 했을 때도 버벅인데 1,000 이상 과목을 거기서 수강을 한다거나 서버는 무조건 제가 볼 때는 다운되고 네트워크도 트래픽이 엄청나게 일어나서 학생들 사이에선 개강도 연기된 데다 온라인 강의로 대체할 경우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등록금 반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5주?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제 2주 연기하고 그다음에 2주 또 사이버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OT하고 중간고사 이렇게 빼면 거의 막 9주, 10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막 이제 비싼 데 이공대 막 이런 데 400만 원씩 하고 막 딴 데 막 300만 이렇게 하니까. 학교도 교수도 학생도 준비 부족인 온라인 강의는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겠지만 감염이든 접촉이 등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조치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격리 대상자의 심리적인 고통을 살피고 해소하는 일 또한 지금부터 챙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가격리는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거나 동선이 겹쳤을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자가격리 대상은 14일 동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만 합니다. 감염병 관리법은 또 같은 기간 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립 스트레스를 시작으로 감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저희는 가족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었거든요. 몸 불편한 것보다는 혹시 감염됐을까 봐 그 두려움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자가격리로 인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덜기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는 감염 공포와 격리로 인한 우울감을 극복하는 심리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즉시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기관의 치료 연계로 이어집니다. 불안하고 또 불면도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불안감이 지속이 된다면 저희가 자가격리 해제 이후에 추후에도 이제 저희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격리 대상자뿐만 아니라 감염병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4.15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충북 8개 선거구 대진표가 거의 확정됐습니다. 한 곳 한 곳 살펴보면 여야 대결 구도나 후보 개인의 이력이 마치 일부러 짜맞추기라도 한 듯 이채롭습니다. 총선 관전 포인트를 구준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서원에 단수 공천된 미래통합당 최현호 후보는 이번이 7번째 총선 도전입니다. 38살이던 1996년 15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처음 출마한 이래 24년째 도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출신도 지방 출신도 당당하게 국회의원이 돼서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맞수로 결정된 민주당 이장섭 후보는 보기 드물게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본선 티켓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승리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서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모든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청주 청원에서는 민주당 변재일, 통합당 김수민 의원이
충북 총선 사상 최초로 남녀 간 대결을 벌입니다. 각각 만 71살, 만 33살인 두 후보는 이번 총선 충북 최고령, 최연소 후보이기도 합니다. 충주에서 격돌하는 민주당 김경호 후보와 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행정고시 차관 출신이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국토교통부 2차관을 끝으로 총선에 뛰어들었고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2차관을 그만둔 뒤 충주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전국적 지명도에 현역끼리 맞붙은 청주 흥덕 민주당 도종환 의원과 통합당 정우택 의원은 나란히 장관을 지낸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고 정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중구 3군에 출마한 민주당 이모선 후보와 통합당 경대수 의원 간 검경 대결이 성사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선거구별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